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꽁 잡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적천수예요. 적천수 천미.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 좀 겁네요. 일단 쇠항이 중화용신보다 앞섰다. 라는 것이 참 임철철 선생의 깊은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중화장이 있는데 중화는 강약을 보면 된다. 일주에. 자, 그래서 적천수 중심 이론은 일주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일주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첫 번째, 강하면 어떡하라? 예, 억하라. 예, 약하면 어떡하라? 부하라. 예. 그런데 이것이 일주가 강약만 있는 게 아니다. 예. 강약만 있는 게 아니라 왕한 것이 있는데, 일주가 강한 게 아니에요. 왕한 것이 있는데 태왕한 것이 있다. 이럴 땐 설하라. 일주를 설하라. 왕한 것이 어떡하냐? 극에 다다랐다. 이러면 어떡하냐? 종하라. 예. 또 쇠하다, 왕하다, 왕쇠예요. 예. 이러면 어떡하라? 예, 극하라. 아예 극해버려라. 예. 쇠한 것이 어쩌냐? 극에 다다랐다. 이런 때는 다시 어떡하냐? 설하라. 자, 그러면 일주 강약을 봤을 때는 간단하게 강하면 눌러주고, 예, 약하면 도와주면 되는데, 태왕하다? 이거 설해야 된다. 완극하다? 종하라. 종해야 된다. 또, 왕쇠하다? 이건 극하라. 쇠극하다? 이건 설하라.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원류가 또 다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벌써 쇠왕장이 18장이죠. 19장이, 중화장이죠. 원류장이 20장이에요. 다음에 21장이 통관장이에요. 그러면 용신 잡는 건 이미 이 4개에서 끝나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지루하더라도 물론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철저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아주 지루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도 사례명전 4개니까 아마 중화장보다는 그래도 중요하니까 4개를 하셨겠죠. 그러든 저러든 설명은 제가 차분하게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 역시 이렇게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논문을 준비하고 했을 때는 그냥 이 책을 써놨을 때는 끊어놓지 않았어요. 원문도 안 끊고 쭉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강의만 했었는데, 번역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번호를 끊어놨어요. 그래야만이 이해력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저도 좀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번호를 맞춰서 새로 끊어놨어요. 그러면 제 강의하는 데도 편안할 것이고요. 이해하시는 데도 편안하실 거예요. 자, 원료란 뭐냐? 어디서 그 근원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이다. 유도라고 해서 흘러서 도착하는 것이 어느 방향에서 머무느냐, 주자니까요. 머무느냐. 기괄, 그 기괄이라는 것은 그 기미를 한꺼번에, 이거 손수변이죠? 그래서 혀설자예요. 이렇게 해서 딱 잡는 거예요. 그걸 잡았다면, 차중구, 그 잡는 가운데서 구했다면, 지레, 오는 것도 알 것이요, 가는 것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고 감을 알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결국은 기륭이 어디서 시작해서, 길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각, 누구의 덕이 있고 누구의 덕이 있다고 전부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다음은 본인의 논문 중 원리용신전에서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것도 역시 용신 편에서는 다 해놨어요. 그런데
쇠항만 안 했다는 게 제가 참 그래요. 그래서 용신을 제가 논문 용신을 잡는데 적전수에서는 쇠항을 안 놓쳤어요. 이거 참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창피한 일인데 쇠항이 그렇게 중요한 걸 제가 그때 당시 논문을 바삐 쓰다 보니까 우선 중화부터 잡았고요. 그 다음에 원료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통관을 잡았어요. 그래서 좀 통관장도 용신으로 잡았죠. 근데 쇠항장은 제가 놓쳤어요.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만약 이해를 했다면 제가 좀 논문에 더 충실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쇠항편을 알고 나서 무게중심 오행 체형론으로 달면 그 쇠항장도 밝혀지는구나 하는 걸 알아줬기 때문에 역시 정단 선생님의 그 이론 참 잘 맞는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원료장은 중화장 다음으로 두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통화장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한 거죠. 근데 그렇든 저러든 이게 이제 유씨주예요. 유씨주도 거의 비슷하니까 할 말 없고요. 자, 이제 임철저 이 또한 본인의 논문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씨주를 좀 그래서 임철저는 이를 이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임시주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일일이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제 설명을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스르륵 설명하면 너 잘났어 라는 소리밖에 못 들을 것 같아서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시죠. 원두자라는 것은 뭐냐, 즉 사주 중에서 그 왕신인데 논하지 말라. 재관, 인수, 식상, 비겁지리를 논하지 말고 모두가 그 원두가 무엇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통해서 화하고 생하는 것이니 그걸 이렇게 만약 국에서 이렇게 딱 받아들여진다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혹 어디서 일어났냐? 비겁에서 일어나서 어디서 재관에서 끝나서 이게 바로 희신이 됐다라고 하면 왜요? 이 비겁이 벌써 시작됐다라는 것은 일주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관에서 딱 끝났다라고 하면 또 기후 재관에서 또 일어나서 지금 비겁에서 꽂혔다? 이거 꺼린다는 거죠. 꺼리죠. 그러죠. 재관이 있으면 비겁은 꺼리는 거죠. 왜? 그 이유 좀 더 생각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철저 선생님께서 오바를 하시는데 우린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풍수질이에요. 산맥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니까요. 원리니까 만약 산천지 발맥이 용이 어디로 흘렀느냐를 풍수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알아야 된다. 기후 대부모라는 것은 조상이에요. 그래서 전성에서 딱 살펴야 된다는데 이게 그래서 느껴야 된다. 그 기운을 진자식 모르겠어요. 그 주성을 살펴라 이런 건데 이게 태복성, 인기후, 태성, 태육 그래서 태식성을 살펴라 이런 건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그러든 저러든 원기의 세력을 느껴서 그 흐르는 기운의 정을 또 알아야 된다. 그러 원두에 흘러서 머무는 곳이 즉 산천의 결혈이죠. 산수자리이죠. 그것이 자리를 딱 잡는 것이니 불가의 불구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거 예를 들어서 풍수질이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원두가 딱 막히는 절이 있다? 이것은 용이 흘러다가 파손된 거예요. 격절된 거죠. 이건 풍수에서는 하는 소리죠. 불가의 불찰이라 또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두가 흘러서 거치는 저가 어디냐? 라고 그러면 알 수 있다. 누가 흥하고 누가 막히는지를. 그래서 그 막히는 지절에서 무슨 신인가를 알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길신이고 무엇이 흉신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6번을 체크를 해놓은 이유는 제가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논문에 이렇게 6번에서 끝내고
여기다 논문 내용이에요. 이건 논문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임철조는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근원에서 시작하는 원도처의 풍수 지리를 비유해서 산천의 맥이 발하여오는 용에 따라 그 원도가 흘러가다 머무는 것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쇠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제가 논문에 써놨죠. 자, 그건 뭐 더 이상 제 논문을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자 7번을 봅시다. 만약 그래서 원두가 연월해서 식신이나 인성이 딱 이제 있는데 월시에 머무르는 것이 재관이다. 그러면 이거는 상도, 이거 입에다 칼을 물었죠. 이건 함부로 뺏을 도자예요. 그런데 위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조부지 음비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아래로는 아손, 자식과 손주의 복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월에서 재관이 식신이나 인수, 이거 좋은 신이잖아요. 그럼 벌써 딱 보기에 사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철조 선생께서 연월에서 식신이나 인성이 있으면서 딱 흘러 월시까지 내려와서 재관이 있다면 초상떡이 있고 자식복이 있다. 그래서 또 연월에서 재관이 흐르고 일시에 상겁이 있다. 이것은 파패조, 형처극자, 파패조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신이 거기에 있으면 돼요. 그건 뭐 그럴 필요 없고, 만약에 일시에요. 그래서 재관이 있으면서 이게 연월의 식인, 시작한 것이 여기에요. 네, 그래서 있다면 위로부터 조상과 쟁광, 그러니까 결국은 빛남을 다툰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부터 자손으로서는 아랫자식들이 이복한다는 거예요. 혹기요 일시재관이요 상겁이면 이건 안 좋겠죠. 즉 조업이 난영, 필수가고 자창유신, 스스로가 창업해서 새롭게 한다. 이거 유신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명치유신님이 혁명공약 유신이요. 유주 흐른다. 어디로? 관인인데 연에서 알 수 있다. 조상의 청구함을. 그래서 대개 보면 사주에도 연월에 관성이 있으면 깨끗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상겁자, 이것이 상겁이 있다면 조상이 한미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요즘도 상관이나 이런 게 조상이 연이나 월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유주 10월 월에 흘러서 재관자는 지기 부모 창업을 했고 상겁이라면 지기 부모 파패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서 일시에 재관이나 식신이나 인성이 있으면 반드시 백수성가, 우리는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그 처가 현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또 흘러서 일시에 상겁 효인, 이건 벌써 이거 보세요. 딱 사형신이잖아요. 반드시 처는 비루하고 자식은 열등감이 생길 것이고 혹 처로 인해서 화를 부를 수 있고 파가 수욕, 가정이 깨지고 욕됨을 받을 것이니, 그러나 또 반드시 살펴야 할 건 이거 보세요. 일주의 희기가 반드시 살피라는 거예요. 무불허멸하. 자, 이렇게 해서 14번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뭐라고 할 겁니다. 했을 겁니다. 논문에서 얘기해요. 자, 14번. 자, 여기죠. 13, 14. 논문의 내용이다. 여기서부터 핵심적으로 명절을 감내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원대 발언처가 연월시고 이렇게 해서 육친성으로 왔죠. 종착점까지 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5번. 원두가 흘러서 머무는 것이 미주지처. 끝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유조절, 격지, 그것을 딱 맡고 있는 신이, 만약 이것이 편정인수라면 장배, 그러니까 윗사람으로부터의 화를 당할 것이다. 주중에 재성이 있어서 이걸 딱 어떻게 이 인수를 딱 제거해주면 필득 처현지조,
현명한 처에 의해서 도움이 있을 것이니 만약에 비겁으로서 이걸 화한다면 형제가 서로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 풀어주는 신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조절지시가 비겁인데 형제 누가 되죠 이런 때는. 그런데 혹 불화하다. 그런데 주중에서 관성이 와서 그걸 딱 제하면 필드 현기지에 귀한 사람이 와서 나를 풀어줄 것이다. 식상이 이것을 또 만약 화한다면 자식이 좋아질 것이요. 또 이 조절지시가 재성인데 필조 반드시 처에 화가 있을 것인데 주중에서 비겁이 상제하면 반드시 형제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다. 만약 관성이 이걸 화한다면 더 현기 귀한 사람이 제휴를 하는 것이다. 만약 조절지가 식상이면은 반드시 필수 자손에 누가 받을 것인데 주중에서 인수가 이걸 상제한다면 필도 반드시 입에다 칼을 문다. 장배지복 윗사람의 복을 받을 것이니 혹 친장 이 친장이라는 것은 부모나 그렇지 않으면 윗사람이에요. 제발 일 것이니 재성이 이걸 화한다면 필득 미처 그렇지 않으면 혹 아름다운 마누라를 얻지 않으면 혹 중개다능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9번 조절시 관살이 이렇게 딱 맞고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관의 형의 화를 입을 것인데 이게 식상이 있어서 이걸 제한다면 필득 반드시 자손이나 조카의 노력을 얻을 것이니 인수가 이걸 화한다면 장장 높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요 용신지 의익이 마땅한 용신의 마땅한가 꺼리는 것을 가지고 논하니 무불 응해라. 무불 하면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응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거의 끝나갑니다. 만약에 원도에 흘러서 딱 흘러서 관성에 딱 머물렀다. 그것이 또 용신이다. 그럼 나아간다. 얼로 명예와 귀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10개 중 8개가 된다. 재성으로서 이게 용신이 된다. 발제자 열의 8구가 된다. 또 인성이 딱 일주의 용신이다. 그럼 문막 글공부가 청구할 것이니 열의 8, 9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식상이면 이게 식신이 용신이면 재상 아니면 자식이 아름다울 것이니 10중에 8구는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가 관성으로서 그걸 꺼린다. 관성을 그러면 반드시 관성에 화를 입을 것이고 집안이 무너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일주가 재성을 꺼리는다. 그러면 이거는 재성은 곧 내 몸을 파폐 당하는 것이요. 재성이 깨지는 것이요. 내 몸이 폐하게 되니 명예와 절개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일주가 인성이 꺼린다라고 하면 이건 문서로서 때에 보험하게 되니 위를 보험하게 되니 재앙을 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무슨 신이 꺼린다가 쭉 나오죠. 그 강한 신이 꺼리는 거예요. 일주가 식상이 꺼린다. 그러면 자손으로서 내가 룰을 받을 것이다. 또 절사자 자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는 결국적으로 원류주의의 정리다. 흘러서 가는 이친이 부동석서지류 이와 같지 않은 책은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석서 일관적인 이런 책이 같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 책이다. 잘못된 책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례명조가 4개인데 2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2개를 하는데 다음 강의 때는 제가 간명한 사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한 2개. 자, 이 사주예요. 122번이에요.
자, 이 사주가 흘러 좋다고 하는데 금이 원두라는 거예요. 금이 원두고 금수목화로 흘러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수목화. 그러든 저러든 오행체형론을 보면 이게 수체예요. 수체 토화형제에서 토불형이에요. 그래서 화목으로 흐르면 돼요. 그러면 천간만 좋지 이렇게 해서요. 제가 눈에 뚜렷하게 배드리는 거예요. 이 운이 안 좋아요. 수로는 좋습니다. 요건 무술대운이 제일 좋군요. 해대운도 괜찮아요. 근데 사회충을 하니까 별로 좋지 않네요.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봐야 돼요. 무술대운이 좋네요. 자, 이 금이 원두로 시작해서 흘러서 인목, 인수, 생신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금수, 이렇게 해도 돼요. 금수, 목화. 그렇죠. 갱묘, 더 좋은 것은 사시 등록을 했다. 그래요. 재우 봉생, 재성이 봉생, 생을 만났으니, 뭐죠? 관성이 투로했다. 아무 쓸모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좋지 않은 관성은 좋지 않아요. 수체니까요. 이 사람은 관이 부담이 되죠. 정관격입니다. 청유정신, 깨끗하다. 정신이 맑다는 거예요. 중화순수. 그래서 제가 이 것을 논문에 선택을 했어요. 기처역가. 일어나는 것이 역시 아름답다. 귀국운이 돌아가는 국이 또한 더욱 아름다우니 살인 출신으로서 사지 통정이다. 뭐 통정은 여기 제가 이거 해놨어요. 조선시대 문관의 정산품, 당상관의 풍계다. 일생무험, 평생 동안 아무런 위험은 없었다. 명리 쌍리, 명예와 이익이 둘 다 빛났다라는 것이죠.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연주의 신유로 금기운이 강하고 자월에 인일에서 금수목 일주 병화까지 흐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명제는 대부분 필요없이 타고난 사주만 가지고 사지 통정 일생무험 명리쌍이라고 간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유백원의 원주에서에 의하면 원두자는 즉 사주 중에 왕신인데 논하지 말라 재관인수 식신 상관지주 개가위 원두로 중요한 것은 유통해서 생활하는 것이니 그 국을 얻으면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귀신은 이렇게 타고난 사주가 있기는 있는 것이는 의심이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본 논문 중에 중화사상의 체계에서 정격의 용신론 중 억구용신, 통관용신, 유통용신, 조용신도 봤어요. 그런데 통관용신절에서 참가한 것이다 라고 보시죠. 122번인가요? 볼게요. 오늘 123번까지 할 거니까요. 네. 그죠? 그래요. 이렇게. 요는 괜찮아요. 무술대우는 괜찮은 거예요. 무게아파해서. 좋죠? 네. 그러나, 명정,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올해 42살. 지금 신혼에 안 좋을 때죠. 만약 이 대운에 넣었다면 지금 저한테 와서 묻겠죠. 왜 제가 안 됩니까? 하고요. 네, 다음 명제 보죠. 네, 이 사주예요. 이거 편인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빨간 거라 그랬죠. 병진시 같으면 좀 찝찝해요. 화채 수금용전인데 병진 정사거든요. 정사시 같으면 아주 정확하게 화가채가 되고 금수가 용이신이 되죠. 그러면 편인격이죠. 그러나 격공론에서는 뭐 정편을 나누진 않았지만 일단 편인격은 편인격이에요. 차, 화로서 원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저 뒤네요. 화토, 화토 수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그런데 이렇게 썼네요. 흘러서 수방이다. 갱묘 월시에 월과시에 이거 월과시에 양화 지원하니 개덕 유통이라
지 금수 귀국. 예, 금수의 국을 이뤘죠. 까꾸로 흐르니까. 소위 부유백만의 귀지 이품이라. 예, 일생 니엄 여이. 이거 보세요. 오랑캐 이자가 아니에요. 이거 편안할 이자예요. 동이족 하면 이거 큰 칼을 활에다 쓴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편안할 이자거든요. 근데 동이족 하면 중국에서 뭐라 그래? 오랑캐이다 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소위 경성문경, 경운이라면 빛나는 별에 경사스러운 구름이 뜬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길지공향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기랑 기운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든다는 뜻이죠. 화채 금족, 꽃 무늬가 뭐죠? 이렇게 쫙 펴서 이게 화살촉도 되거든요. 여기 알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이죠. 반. 이렇게 보일 반자예요. 오복지, 병진. 오복이 이렇게 나란히, 이거 두 마리가 막 말을 달려오는 거거든요. 달려와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일 진짜. 좋은 소리는 다 써놨어요. 그러나 좋을 건 뭐 이렇게 천간으로 좋고요. 해자축. 화채 수금명주죠. 화채 수금명주예요. 그러면 이게 일주 런으로 보면 뭘까요? 무토가 이렇게 해서 그냥 4월에 이렇게 화채 태왕하다? 그래서 설하라. 태왕하다 설하라. 예, 맞습니다. 태왕. 그렇죠? 사축금국을 이루고 있네요. 자진 수국을 이루고요. 그리고 뭐 별로 사주가 좋은 사주는 아니네요. 그냥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떼어놓으면 뭘까? 합으로 본다면 정사시가 좋죠. 정사시가 좋죠. 정사시가 좋죠. 실이 좋죠. 병진시보다. 자, 또 용신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 명절을 설명을 듣지 않고 보면 일단 연월에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일시가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 즉 사축금국을 이루고 신진수국을 이루고 시간의 병화는 용신을 쓸 수 없겠다 하여 대연을 살피기 천간하는 금운이 지지로 수운을 흘러 좋은 사주다 라고 했네요. 하여튼 그래요. 정사시에 태어났다면 확실하게 금수가 용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예.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 한번 무게체형론으로 보겠습니다. 좀 그냥 그저 그런데요. 확실하지는 않네요. 자, 봅시다. 그러든 저러든 뭐 옛날에는 직업이 4개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화채 수금명제예요. 정사시 같으면 아주 더 좋겠죠. 제가 정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세로 고침으로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병진 시간이고 정사로. 세로 고침으로 넣어볼게요. 네, 확실하죠? 네, 화채 수금명정. 이렇게 좋죠, 사주가. 한 시각 차인데 이렇게 사주가 좋아졌어요. 신축년생이네요. 올해 한 살. 지금 여기 들어오니까 별로 안 좋죠. 해대운이 되면 괜찮겠습니다. 새충이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병술대운 되면 끝나죠. 이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건강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딱 맞는 사주죠. 이런 사주 딱 오면 지금 안 좋고, 해대운도 무난하게 넘어가긴 가긴 가는데 저 왕신을 충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6대운이면 이 태어난 월과 그냥 충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건강 주의하라고 해줘야 되죠. 근데 그래도 괜찮은데 병술대운 되면 이 사람도 산으로 들어가 있죠. 저는 요즘 TV를 보기를 나는 자연이다를 재방송을 많이 보는데 대개 보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건강을 되찾는 걸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봐요. 이런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좋죠. 죽고 싶지 않으면.
죽고 싶지 않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좋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 한번 맞춰봤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사주가 1시간만 뒤로 밀어도 사주가 아주 똑 떨어지는 사주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내일은 자평진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평진전도 똑같아요. 이렇게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딱 따라서 보면 용신이 딱 튀어나와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